안녕하십니까. 천국마마 채널의 도누리마마입니다. 오늘 마마가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많이들 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간간히 제가 이렇게 좀 추스리고 또 추스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요렇게 정리를 좀 해서 더 올려드릴 거고, 집안에 우리가 화초, 식물, 공기 정화로 인해서 많이 키우시죠? 식물 좋아요. 저도 많이 키우니까. 또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힐링이 되고, 사람은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 효과를 얻는다 한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화초 두는 거 저는 적극 찬성을 한답니다. 꽃이 됐던 식물이 됐던 나무가 되던 간에 어느 거 하나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식물일지라도 또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선물일지라도 인간한테 분명 안 좋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자연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식물이나 화초를 어디서 바로 집 안에 있을 경우에 요 경우에는 조금 가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또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내가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 나의 기운이 식물에게 전달이 돼서 그 식물 또한 기운과 에너지를 상승해서 또 나에게 반대로 대갚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과 식물이 하나가 돼서 공존하면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역할,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집안에서 키 큰 나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무를 키우는데 얘가 잘 자라. 그러니까 자꾸 키를 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니죠.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많이 크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고, 흔히 알고 있는 거 집안에서 뾰족한 잎, 이거는 집에 안 좋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뾰족한 식물, 화초, 그리고 또 과다한 화초, 과다한 식물, 요런 것도 안 좋다.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것보단 탈이 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집 화초 많아요, 식물 많아요. 버리지 않아도 돼요. 단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 부분 당연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당연히 죽은 식물, 죽은 나무, 죽은 화초 집안에 두시면 안 된다는 점,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식물을 키우거나 꽃을 키우는데 내가 잘 돌보고 잘하는데도 잘 죽어. 요런 경우 있습니다. 사주상 이렇게 꽃이나 식물이 안 맞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꽃을 키우거나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잘 관리하는데도 자꾸 죽어. 어떤 분들은 잘 관리 안 하는데도 잘 살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굳이 집안에서 식물이나 화초 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 있습니다. 안방에 조그만 화분이 됐던 어떤 식물이 됐던 절대 두지 않는 거 저는 적극 추천 안 합니다. 왜? 안방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쉬는 공간, 잠을 자는 공간, 숙면이 되고 잠을 잘 자야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로 다음 또 이렇게 좋은 밝은 기운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숙면에 일단은 방해를 한다. 그러면 다음날 힘이 없어. 그럼 나한테 좋은 기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활력소가 없다 보니 어떤 일이나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운이 되겠죠. 요런 부분에서 잠자는 방, 안방, 특히 식물, 작은 화초도 놓지 마라. 여기에는요, 과학적인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모든 식물 아시죠? 자연의 모든 식물은 낮에는요 산소를 뿜어내요.
그런데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발생하면 이거를 우리가 들이마신단 말이지. 그래서 자는 공간엔 이래서 두면 안 된다라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큼은 안 돼. 자, 요 부분이 뭐냐? 식물 화초, 뭐 관엽수, 금전수, 잎이 둥근 나물 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 뺀 거 외에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넝쿨 식물 아시죠? 주렁주렁해서 막 밑으로 주룩주룩 이렇게 내려오는 식물. 자, 요런 식물 뭐 보기에는 이쁠 수 있어요. 쭉쭉 늘어지니까. 근데 이게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집 밖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왜? 자, 이런 식물은 말 그대로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 기운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은 하늘을 보면서 위로 솟구쳐야 그 기운이 위로 솟구쳐서 좋은 기운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식물은 반대로 밑으로 하강을 해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 동고동락하는 사람의 기운 또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해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넝쿨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밑에다가 키우지 않는 분들이 많아. 위에 올려놔. 이렇게 눈높이 올려볼 수 있게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 천정에 가깝게 위에 매달아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금지사항이죠. 절대 안 돼요. 집안에 우환 생깁니다. 그래서 넝쿨 식물은 집안에서 안 키우는 걸로. 절대 안 되는 걸로. 자, 두 번째, 등나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나무를 집안에 있으면 제가 플러스 등 가구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등나무로 만든 가구가 됐던 등나무로 만든 소품이 됐던 안 된다. 왜? 등나무는 자체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등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하는 일마다 매사 꼬여요. 등나무는 속 안에까지도 사실은 줄기가 꼬여 있습니다. 자,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이고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매사가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꼬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등나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도 뭐 애호가들이 많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선인장 자체 가시가 나 있죠. 자, 이 가시가 나 있는 식물, 자, 집안에 선인장이 있으면 시비, 다툼, 사고, 그러면 가족 불화, 내 인간관계 시비 다툼으로 불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자, 뾰족한 것 자체가 격각살을 의미한답니다. 자, 격각살이라는 건 신살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육친, 인연이 희박하다. 자, 그러면 부모나 조상의 덕이 희박하다. 없다. 그러다 보면 부모, 형제, 자, 그런 운이 희박해서 혼자 고독하고 혼자 타향해서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선인장 집안에서 키우지 않기. 절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큼은 뭐 다른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큼은 집 안에서 안 돼. 하지만 집 밖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식물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식물이 사람한테 주는 그런 기운, 에너지, 좋은 기운, 자, 이거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해서 식물도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을 주며 쑥쑥 잘 자랍니다. 식물 키우시는 분 팁을 주자면,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집안에 하루에 한두 번씩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럼 그런 식물은 굉장히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요. 요것도 하나의 팁이랍니다. 왜? 식물은 나와 같은 하나의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왜 그랬는지 좀 알고 계셨다면, 또
모르는 건 오늘에서 알았다며. 자, 반문했던 이유. 자, 오늘 해결됐을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